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사이클 투자의 김민준이고요. 오늘은 에코프로 BM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상당히 준비가 오래 걸렸고, 사실은 워낙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또 종목이고 2차전지가 하나의 컨텐츠화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분석을 안 하고 싶었는데 요청이 좀 많으셨어요. 저희가 늘 이제 2차전지 성장성에 관해서 우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호적으로 보고 있고요. 제 나름의 분석을 해본 건데 끝도 없을 것 같고, 단지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것을 다 대입한다고 해서 주가가 가는 것도 아니요.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려 요소를 또 안 볼 수도 없는 거고요. 시장이 지금 약간 극단의 논리로 나눠 있는데, 한 달치에 지금 나온 증권사 리포트를 다 읽어보고 대략의 내용을 정리하고 제 것을 한번 입혀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들은 간단한데요. 대신, NH, 유진, 하이, 유안타, 키움, DB, 미래에셋, 신영, 상상인 등등 여러 증권사의 우수한 연구원분들이 이제 목표 주가를 써놓으신 건데, 제가 좀 대략적으로 읽어보고 내용들이야 나무랄 데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목표 주가를 좀 보수적으로 쓰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년에 전방산업이 좀 좋지 않으니까 과연 그게 맞는 것이냐 동의할 수 없고요. 또 한편의 극단의 논리로 무조건적으로 극단의 논리가 주장하는 방식대로 맞는 것이냐, 그것도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타협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각자만의 어떤 그 방식과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이제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증권사분들도 존중을 하겠습니다만은 출발해보죠. 증권사의 그 목표 주가를 조금 대변하는 근거 자료들이 이런 것 같아요. 3분기 매출액이 좋지 않았다. YOY는 성장을 했지만 QNQ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대거 감소를 했다. 68%. 판가는 엄청나게 내려갔다 등등. 여기가 공통적인 핵심 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2024년에 수요 둔화는 기정사실이지 않냐. 네, 저도 동의합니다. 맞는 것 같고요. 없는 사실을 만들어낼 수 없고 있는 사실을 부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건 동의합니다. 메탈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재고 자산 평가 손실 때문이다. 이것도 동의하고요. 주가 반등 트리거는 수요보다는 판가로 나타날 전망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네, 동의하겠습니다. 리튬 가격이라고 보면 되고, 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리튬 가격은 1분기부터 좀 반등이 가능할 것 같고, 2분기까지는 일시적인 마진 훼손이 있고, 3분기는 수익성 정상화가 예상될 것이다. 글쎄요, 이것도 지레짐작 아닐까요? 근데 왜 이렇게 쓰셨는지는 대충 저는 예상이 좀 됩니다. 아무래도 매크로 변수 쪽 물가와 소비 금리를 어느 정도 반영한 분석치인 것 같고요. 에코프로의 BM이 이번에 대규모 수주가 있었습니다. 40전이 넘는 수주가 있었는데, 이 수주에는 스텔란티스 1공장과 GM 제외된 것이다. 맞습니다. 네, 동의하고요. 저의 내용이 아니고 이제 증권사의 내용이니까. 당사의 삼성 S대 추정 캐파를 보게 되면 2025년에 151기가와트시, 2028년에 280기가와트시와 유사하다. 이번 계약건은 동사의 기존 캐파 목표치다. 국내 캠9 54,000톤, 헝가리 공장 108,000톤 포함된 물량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2027년까지 설비 능력은 71만 톤, 2028년엔 86만 톤으로 추가 증설이 예정돼 있다. 2024년 매출액 추정치 합산은 100조 원이다. 여기까지는 다들 맞는 것 같고, SK와 기존 공급 계약 제외하면 향후 50조 원의 공급 계약이 추가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를 더 곁들인다면 증권사의 분석 내용은 이런 내용 같아요. 지금의 전방 산업이 좋지 않고 메탈 가격 하락, 리튬, 그 다음에 전기차 보조금 등등을 고려했을 때 지금의 수급 장세가 아니고서는 주가가 타당한 것이냐.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목표가는 PER 기준으로 이제 1년치를 제시하는 경우니까 어느 정도 동의를 저는 합니다.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장기 투자에 걸맞는 목표 주가는 얼마냐,
이거를 이제 말하는 건데, 뭐 우려감도 있겠죠. 장기 투자에 대한 목표가를 제시했을 때 너무 시장에 또 매크로 변수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주가들이 흘러내리게 되면 그것에 대한 비난,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2차전지 시장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것은 의심이 없잖아요. 규모의 성장을 해가고 있고, 그것이 양적 성장이든 질적 성장이든 무엇을 하든 간에 분명히 성장주의 일환인 것은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정책의 일환으로 좀 속도가 늦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저의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정말로 증권사에서 내세우는 어떤 우려감들이 있는지. 지금 보시게 되면 조사를 해보니까 2023년 11월 마지막 주에 탄산리튬 현물 가격은 톤당 11만 5,500위안입니다. 네, 참고를 하시고 약 2,116만원이에요. RMB라는 게 거의 이제 위안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볼 필요 없고, 좌측에 보시게 되면 지금 2025년 1분기, 2024년 1분기부터 2025년 2분기까지 이제 리튬 톤단 가격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락 추세예요. 좋습니다. 뭐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다들 모두 다가 웬만한 것들 내려가는 쪽이니까. 그래서 이 지금 표는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들어가서 나온 건데, 중기 3년 분기 예측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2024년 4분기인데 이 정도를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녹색이 실제 가격 예측분이고 파란색이 예측 가격입니다. 계속적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내려갈 때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성은 확보가 되겠죠. 근데 이제 워낙 수요가 높았기 때문에 2022년에 받아놓은 물량들이 다 소진됐어요. 그거는 최근에 받아놓은 이제 물량들 뭐 한두 달치가 있겠지.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그 리튬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안 좋다 이건데, 어느 정도 저는 하향 평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전방 산업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인정을 합니다. 단지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12월 리튬 이제 70일 관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3개월치 분인데 파란색을 보시게 되면 시장 전망 지표예요. 네, 그리고 빨간색을 보시게 되면 실질 가격인데 굉장히 괴리가 있습니다. 간극 차이가. 위험도 아니고 주의도 아니고 중립이에요. 이렇게 괴리 차이가 큰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1년치로 확보해 보면 제가 위에 써놨습니다. 1년치 시장 전망과 실질 가격은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역발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무슨 공매도 카르텔이 되었건 무엇이 됐건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장기 투자해 갈 거면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항상 주가는 역발상을 해야 되고 이면을 봐야 되는데 실질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시장 전망 지표는 높아지고 있단 말이죠. 결국은 리튬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주가 반등의 요인이 한 요소가 되겠지만 저는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이 이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길어질 것이냐 단기 소나기일 것이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예측치인데 거의가 비슷해서 뭐 증권사에서 이제 따온 건데요. 유진투자하고 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북미나 아시아나 유럽이나 보게 되면 전기차 판매량이 잠깐 감소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계속 추세는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 일시 감소는 물가, 소비, 매크로 변수를 고려하면 당연한 겁니다. 네. 저는 거시적인 변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단지 단기 소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우려감이 크다는 거죠. 증권사에서도 너무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단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극단의 논리로 가서 뭔가를 이제 추정하는 건 괜찮지만 그게 맹목적이면 되면 안 되거든요. 너무 맹목적이지 않나.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궁극적인 걸 지금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예측치를 보더라도 계속 우상향 되는 쪽이에요. 그럼 이게 단기 소나기인데 이거를 뭔가 다른 쪽으로 전이하려고 그래요. 남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장기 투자를 해서 확신이 있다면 지금 슬슬 매집을 해가야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의 현재 목표 가격은 미래 전망치를 보면 낮은 수준입니다. 네. 단지 7월에 올라갔던 주가 또한 너무 단기 수급으로 인한 급등이었어요. 저는 이때 경고 시그널 계속 보냈거든요. 뭐 쇼스키지고 나발이고 뭐고 지금의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때 몇몇 유튜버들이 150만원 간다 300만원 간다 금방 갈 것처럼 이야기했단 말이야. 금방 갈 것처럼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시장에 투자자들이 당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런 말이에요. 아이 단타 단기꾼들 장기 투자해야지.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이렇게 좋게 보고 장기 성장성이 있으니까 한번 모아 가봐라. 남 탓을 남 이야기를 왜 해요 자꾸. 그 사람들 그게 문제야. 남 이야기를 계속해. 근데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주가는 내렸습니다. 어찌됐건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요. 광기에 이용당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완전 다른 생각이에요. 현재 지금 수준은 관심을 갖고 매집을 해가야 될 때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제가 늘 생각하는 주식은 선취매고 소수가 승리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매집을 해가야 돼요. 결국 이게 반등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 것이냐, 여기로 기결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내가 사고 빠르게 가야 된다, 내가 사면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초보죠. 그런 게 어딨어요 주식시장에. 정말로 주식시장에 내 감정을 알아주길 바라는 거죠. 시장은 때로는 올바른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해요. 단지 누가 뭐라 하든,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든 뭐 하든, 누가 뭐라 하든 내 계획에 맞게 장기 투자해 가면 됩니다. 저는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만 투자하는 거예요. 매일 잠깐 기분 좋으려고 매매 이런 거 안 됩니다. 네. 또한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의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주가가 비싼 편이라고 증권사에 주장해요.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증권사한테 이렇게 반박을 하고 싶어요. 늘 제가 말하지만 전문가들마다 애널리스트보다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나는 모멘텀을 좀 많이 보는 사람, 나는 밸류를 좀 많이 보는 사람, 기술력을 많이 보는 사람, 실적에 많이 평가 점수를 주는 사람, 각각의 평가 점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모든 것을 천편일률적으로 밸류를 판단해요. 저는 이것 또한 증권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다른 글로벌 일리아일리나 등등 존앤존스라든지 그런 기업들보다 비싸요. 프리미엄 다 받고 있습니다. 60배니까. 그러면 그건 무조건 합당하지 않은 주가인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연에 30%씩 영업이익률 냅니다. 계속 성장해 가고 있고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왜? 그 산업이 처해 있는 환경, 그 국가의 정책, 각국의 상황, 국내의 어떤 수급, 매기 모두가 다르단 말이죠. 대한민국에는 지금 2차 전지가 하나의 컨텐츠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증권사분들이 보더라도. 근데 그거를 천편일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다른 글로벌 국가들과 밸류 비교를 해서 단순히 비싸다. 저는 그렇게 동의는 못할 것 같아요. 네. 뭐 증권사 편을 안 들어준다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 요소를 판단해야 됨에도 일률적으로 타기에 비해 비싸다. 국내 기업만 프리미엄이다 하면 모든 주식이 말이 안 되죠. 왜?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주가가 실적, 밸류, 모멘텀, 기술력 등이 있어요. 그죠? 이거 외에도 고려 요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식이 모든 고려 요소대로 됩니까? 가는 것입니까? 저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잖아요. 저도 제도권에 있었지만 제도권에 있으시면 더 잘 알잖아요. 모든 고려 요소대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저희처럼 2차 전지를 하는 쪽도. 그러면 시장에 똥잡주는 왜 가는 거예요? 요소수 테마, 뭔 테마, 그런 것도 주가 100%, 200% 정치 맥주 왜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해요. 누군가 사주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매수가 매도보다 더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글로벌 기업과 단순 밸류 비교로 가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2차전지 소재에 대해서 매집 시점을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결국 시장에서 바라는 바와
증권사에서 어떤 공매도 카르텔로 엮여가는 그 갭 차이분, 생각의 차이가 뭐냐. 결국 뭐 여러 가지 지엽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주가가 어디까지 프리미엄을 반영해 줄 것이냐로 기결되는 것 같아요. 2016년도까지는 가치주 시대여가지고 주식이 쉬웠습니다. 저점 매수, 고점 매수를 하면 됐지만 시장이 이제 성장주로 가면서 전문가들도 좀 삐걱했고 애널리스트도 좀 삐걱했어요.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을 어디까지 반영시켜 줄 것이냐에 대해서 상충되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목표한 성장주의 에코프로브의 목표가인데 이걸 보시면 돼요. 증권사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아주 극단의 논리로 가는 것보다는 좀 덜하지만 이렇게 제시해요. 자기들이 매출액, 영업이익, 세전이익, 뭐 당기순이익 쭉 제시합니다. 2030년에는 38조, 당기 순이익뿐만 해도 1조 8천억 원이 난다고 합니다. 2025년만 잠깐 이제 뭐 2년도 아니죠. 1년 뒤에만 봐도 6,940억, 약 7천억 가까이 난다고 해요. 당기 순이익이.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봐요. 목표가는 증권사 당기 순이익에 주당 EPS에 그죠? 주당 EPS 프리미엄 20배를 적용한 걸로 저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냥 계산하기 너무 힘들고 귀찮아 가지고 뭐 굳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금융투자 분석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10단 이하 제외하고 에코프로 BM의 유동주익수가 4,650만 주가 좀 더 돼요. 근데 저는 4,600만 주로 계산했습니다. 이것도 천편일률적으로 계산한 거라서 다 맞진 않아요. 근데 프리미엄은 자유영역이고 성장주의 특권인데 저는 내년 초반에는 동의할게요. 전기차 보조금을 도저히 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매크로 변수를 고려해 봤을 때 PCE나 CPI 등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리튬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팩트고 24년에는 20배를 적용하면 16만원 밖에 안 돼요. 에코프로 BM 주가가. 근데 주가는 6개월 선반영이잖아요. 그러면 2025년도를 보자 이거. 2025년도에 주당 EPS가 15,000원입니다. 20배 적용하면 30만원. 26년도 앞으로 이제 23년은 지났으니까 2년 뒤를 보게 되면 26년도에 주당 EPS가 21,000원이에요. 그러면 42만원. 27년으로 가게 되면 26,800원까지 나오더라고요. 20배 적용하면 536,000원입니다. 2029년 가면 73만원. 2030년 가면 더 높죠. 더 높죠. 물론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그 감가상각분을 제외하지 않거나 저게 에비타죠. 고지고대로 할 수는 없어요. 아주 그냥 단순 계산법인데 모두 차지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로 종교를 좀 하고 싶은 게 시장이 아주 굉장히 극단의 논리로 가 있잖아요. 그건 좋지 않아요. 결국 원하는 것이 속도만 아니라면 저는 이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면 올라가야 된다? 절대 그런 건 없어요. 결국 저는 장기 투자 관점이 이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한 주가가 악재 터널을 지나고 나서 어디서부터 선반영시키는 것인가? 이것도 관건이에요. 지금. 이제 이 전방산업이 안 좋고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매집을 해서 장기 투자해가는 사람은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매집의 시간과 길이는 알 수 없지만 결국은 이 터널을 지날 때 주가가 선반영되면서 올라갈 때 해야 되는 거죠. 주식이 하나의 요소로 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저처럼 밸류를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고밸류의 주식을 사서 저밸류일 때 팔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성장주는 그렇습니다. 업황이 안 좋다면. 네. 밸류가 높아. 근데 실적이 계속 우상향돼. 그럼 밸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천편일률적으로 적용을 해봤어요. 또한 LFP나 중국의 점유율들 매크로 대비하면서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진짜. 근데 그것은 다음에 언급하라고 하기로 하고요. 이 정도만 봐도 2차전지 소저는 매력적인데 단지 시장에서 내가 사면 무조건 빨리 올라가야 된다. 그런 건 시장에 없습니다. 또한 증권사 분들도 시장의 니즈에 맞춰달라는 게 아니고 맞춰줄 수 없죠. 다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단지 증권사에서 1년 추정치 목표를 내지만 목표가를 자주자주 변경하더라도 조금 장기 플랜에 맞는 목표가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예측이라고 이야기해놓고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봅니다.
LFP에 대한 점유율. LFP가 삼원계보다 그 기술력이 높을 수 없어요. 단지 LFP를 선택하는 건 소비자의 선택입니다. 당연하죠. 예. 그건 소비자가 선택해야 할 문제예요. 리사이클도 안 되는 LFP? 난 그거 타고 댕기겠다. 그럼 그들의 선택이에요. 단지 우리가 중국 것도 점유율 가져와야죠. 저는 더 극단적입니다. 이 논리는 사실은. 그건 좀 다 언급하기로 하고.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가격이 각각 틀리실 거예요.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성장의 산업이니까 속도를 버리시고요. 플랜을 다시 한번 세워보십시오. 저는 증권사에 지금 제시하는 목표를 동의할 수 없지만 그들이 1년치를 낸 거라면 어느 정도 근거는 있다고 보여져요. 단지 저는 왜 동의 못하냐. 성장 산업이면 프리미엄을 줘야 되잖아요.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2차 전지만 프리미엄을 주라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도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 근데 2차 전지에만 너무 특권의식을 줄 필요는 없다. 그러면 저는 이런 목표가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2025년을 보고 2026년을 보고 2027년을 보고 또한 2030년까지 보고 투자를 해간다면 지금은 완벽한 기회죠. 광기가 조금 식어가고 있고 전방 산업이 약간 소나기가 내리고 있지만 이걸 잘 이용한다면 이런 논란의 종지부는 찍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 장기 투자하시면 2차 전지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성공 투자하셔서 수익 많이 내시고 저는 좋아요, 구독, 알람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